자, 이번 시간에는 5.18 민주화 운동의 전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8 민주화 운동 몇 년인가요? 1980년이죠.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1979년에 있었던 12.16 사건부터 부마 민주화 운동, 그리고 12.12 사태에 이르러서 5.18 민주화 운동, 뭔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민주주의를 외치는 그런 80년대, 격동의 80년대가 시작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12.16 사태 이후의 모습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화가 이제 10대 대통령에 선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이후에 어쨌든 임시적으로 대통령이 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규화가 10대 대통령에 선출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그쵸,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이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된 최규화는 허수아비였어요. 실제로는 주요 결정사항들은 군부가 계속해서 결정을 이제 주도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게다가 이제 신군부, 새로운 군부, 그 전에 이제 박정희 세력이 이제 기존 군부 세력이라고 하면은 전두환을 비롯한 새로운 하나의 중심으로 뭉쳐진 군대 내에 있었던 이제 하나회라는 사조직이 있었다고 해요. 그 하나의 전두환,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뭉친 이 신군부가 결국에는 12.12 사태라는 것을 일으킵니다. 12.12 사태를 통해서 권력을 잡는 이제 또다시 군인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키는데요. 이거를 12.12 사태라고 부릅니다. 1979년 12월 12일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가 이제 육군 참모총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국가 비상사태잖아요. 대통령이 유고에 죽었기 때문에. 자, 계엄사령관을 겸했던 당시 자기의 직속 상관을 대통령이었던 최규화의 제가 허락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하는 12.12 사태, 또 하나의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죠. 자, 서울의 봄 한번 들어볼까요? 서울의 봄은 어떻게 옵니까?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죠. 서울에도 봄이 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군사 독재를 했던 박정희가 비명에 간 이후에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봄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2.16 사태 이후에 민주주의를 회복을 기대하면서 뭔가 정치 활동들이 활기를 띠는 그런 시기가 바로 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영삼이나 김대중 등의 유력 정치인들이 새 정부 수립을 준비해 나가기 시작하고요. 민주주의에 대한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980년의 봄을 우리는 서울의 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신군부가 등장했지만 뭔가 5월 15일, 1980년 5월 15일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특히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역에서 10만 명 이상이 모여서 계엄 해제와 조기 개헌 요구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요. 그 다음에는 자진해서 이제 돌아가요. 요거를 되게 현대 정치사에서는 유명한 서울역 회군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의 정치인들 중에도 서울역 회군과 관련된 인물들이 좀 꽤 있습니다. 자, 각 대학 총학생 회장들은요, 이제 서울역 앞까지 갔다가 충분히 당시 우리 자신들의 뜻을 알렸으면 우리는 이제 돌아간다라고 서울역에서 해가지고 서울역 회군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하나 있고요. 거기서 이제 유신 헌법 철폐라든지 비상계엄령 해제, 신군부 퇴진 등을 요구했던 거죠. 하지만 신군부는 여기에 굴할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5월 17일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내리게 되죠. 그리고 5월 18일입니다. 1980년 5월 18일 바로 전라도 광주 땅에서 대규모, 어쨌든 우리 선대사에 있던 비극 중에 하나가 이제 또다시 시작되는 거죠. 자, 5월 18일 그 전에 이제 5월 17일에 보면은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5월 17일에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시켰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잖아요. 이 다음 날 광주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학생과 계엄군 간의 충돌이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엄령 가운데 전국에 있는 대학교들은 이제 휴교령을 내리고 이러거든요. 이런 휴교령에 반발했던 전남대 학생 200명이
5월 18일에 이제 자신들의 학교 교문 앞에서 군인들하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제 시위가 확산되어지게 돼요. 자, 그 과정 중에서 이제 계엄군이 무차별적으로 과잉 진압하게 되는데, 금남로 일대에 출동했던 특전사, 당시 특전사 공수부대원들이 학생들을 구타하면서 약 40여 명을 군투력으로 연행했다고 합니다. 자, 5월 19일에는요, 계엄군 폭행으로 첫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청각 장애인이었던 김경철 열사가 5월 19일 새벽 3시에 결국에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이제 또 전주에서 이세종 열사 이야기도 5월 18일 새벽 1시에 전남대가 아니고 전북대에서 시체로 발견되기도 했어요. 이제 이세종 열사를 전북 지역 최초의 희생자라고도 부릅니다. 누가 최초의 희생자냐는 너무 중요한 일이 아니겠죠. 어쨌든 희생자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5월 21일에는요, 계엄군이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을 향해서 집단으로 조준 발표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그 자리에서 거의 50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금남로 일대 희생자로 인해서 피바다가 되자 시민들은 근처에 있는 나주와 목포 등지의 각지의 무기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예비군이 있잖아요. 예비군 무기고 이런 것들을 습격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무장해서 시민군을 조직하게 되죠. 이런 시민군들은 일단 전남도청으로 집결해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자, 5월 22일에는요, 계엄군들이 광주 외곽을 봉쇄합니다. 이제 광주는 고립된 상태입니다. 고립된 상태가 됐고, 광주는 무정부 사태가 됐겠죠. 하지만 광주 시민들은요, 스스로 치안을 유지하면서 절대 흐트러지지 않았다라고 해요. 서로 절대 강력사건이라고 하죠. 절도, 살인, 강간 이런 일들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당시 뛰어났던 광주 시민들의 시민의식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광주 시민들은요, 시민 수습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5월 27일 결국에는 계엄군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서 전남도청에서 저항하던 시민군을 무력으로 진압하게 됩니다. 자, 5월 27일 오전 1시 상무 충정작전이라는 이름을 가진 진압작전을 개시하는데요. 3, 7, 11 공수여단들이 참가했고요. 20사단이라든지 30일 향토사단 등 다양한 부대들이 이 진압작전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민군을 전차까지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사격, 진압했던 그러한 역사가 남아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헬기 사격에 대한 증언들도 현재 남아있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전두환 씨와 그 전에 이제 고 조비오 신부님 유족 간에 요거에 대한 이제 지금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전두환 씨 측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자신은 전혀 발표된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그리고 보시면요, 영상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이 5월 달에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이 구 전남도청 앞에 전일빌딩이라고 있어요. 이 전일빌딩에 헬기에서 쏜 총탄 자국들, 탄원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지금도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들 비추어 봤을 때 헬기 사격이 있었을 것이라고 법원도 점차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재판은 진행 중에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계엄군의 무력 진압에 대해서 이제 군사작전권을 가지고 있던 미국의 책임이 있다는 문제의식이 이때부터 퍼지기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작전권을 100% 다 돌려받지는 못했죠. 우리 6.25 전쟁 때 이승만이 유엔군 사령관한테 우리 군의 작전권을 넘겨줬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전시작전권과 평시작전권 중에 이제 평상시에 훈련하느냐고 군대가 이동하던 인원 평시작전권은 돌려받았지만 나머지 작전권에 대해서는 돌려받지 않았고, 지금은 이제
전시작전권을 돌려받기로 하고 계속 미국과 협상하는 과정 중에 조금씩 연기가 되고 있는데 뭐 조만간 돌려받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좀 더 국력과 국방력을 키워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당시에 한국군의 상황에서는 군대가 이동하고 공수부대가 이렇게 막 이동하려면은 미국의 뭐 동의라든지 아니면은 무기 이런 것들이 없이는 쉬운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군대들이 특히 이제 당시 최고의 특수부대인, 지금도 최고의 특수부대인 공수부대, 특전사가 움직이는데 미국이 제지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이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당시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퍼지게 되고요.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우리에게 우방이었다라고 했던 기존의 생각들을 넘어서서 미국에게도 이런 5.18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반미운동이 1980년대에 들어서 나타나는 하나의 그 큰 사건은 바로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부산 미 문화원 방화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 반미 운동들이 1980년대부터 시작되죠.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어 깃발만 나부켜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여기는 지금 묘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네, 지금 현재 한 4단으로 이제 여기 계단을 보시면 이 묘지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 1단 묘지가 이제 제가 둘러보니 1단 묘지는 1980년 5.18 강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희생당하신 분들의 유해를 발굴해서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묻어놓은 묘지이고, 저기 2층부터 2단, 3단, 4단은 5.18 강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셨던 유공자분들, 그러니까 이제 가장 보니까 최근에 돌아가신 분들이 연도를 확인하니까 작년에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의 묘지를 묻어놓은 거고, 또 이제 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동지는 간대어 깃발만 나부켜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아직도 도청화 앞 집단 발포를 명령한 사람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광주특위 청문회에 불려나온 공수부대 지휘관들은 시위대가 먼저 발포했다. 실탄은 31사단 병력이 제공한 것이다. 상부로부터 발표 명령은 없었으며 대대장급 이상의 현장 지휘관들도 발포 명령을 하지 않았다. 정당방위 차원에서 누군가가 먼저 발포를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아직도 진실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조여오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시민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곳을 지키던 시민 중에는 고등학생도 있었고 여학생도 10여 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죽음과 받고 이루고자 했던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전일 빌딩은 옛 전남도청 바로 앞에 있는 빌딩입니다. 계엄군의 공중사격을 보여주는 장소로도 유명하죠. 2016년 12월 13일 전일 빌딩 건물 외벽에서 30여 개, 건물 10층에서 193여 개의 총탄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탄흔은 헬기에 의한 공중사격으로 항쟁 시기 계엄군의 폭력 진압에 생생한 증거입니다. 과연 자국민을 향해 헬기 사격을 하는 그런 군대가 어느 나라에 또 있을까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었고 깃발만 나부켜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자, 이런 5.18 민주화 운동은요,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후 민주화 운동의 원동력이 되죠. 왜냐하면 5.18부터 시작되어서 결국에는 1987년 6월 항쟁으로 직선제 개헌을 이뤄내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있었던 1980년대 계속해서 이제 민주에 대한 요구가 계속해서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87년에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는 이한열 군이나 박종철 군 등이 어쨌든 목숨을 바쳐가지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 노력했던 거죠. 그 외에도 우리가 이름 모를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셨고 희생하셨고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아시아 여러 국가의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끼치게 되죠. 지금도 우리가 보는 최근에 있었던 그렇죠, 미얀마 사태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지만 미얀마에서도
대한민국의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미얀마에서 이렇게 군부 쿠데타에 항거하는 그런 많은 미얀마의 시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특히 도움을 요청하죠. 그것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거의 정말 유일하게 그리고 제대로 민주주의의 길을 험난하게 걸어왔지만 민주주의를 이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쟁취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18의 상징이라도 할 수 있는 임을 향한 행진곡이 바로 특히 동남아시아 여러 민주주의 운동에서도 불리우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5.18 민주화 운동이 세계적으로도 얼마나 의미 있는 민주주의 운동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2012년에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됐는데요. 이런 기록물들은 이제 정부나 군 지휘부 등 이제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그런 문서들도 있고요. 또 개인이나 단체 등이 작성한 성명서, 일기, 취재수첩 이런 것들도 있고요. 5.18 민주화운동 이후 진상규명이나 명예회복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들, 또한 주한 미국 대사관이나 미국 국무성, 국방부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들 이런 것들이 제가 이런 광주 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로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광주에 가시면요, 그 전남도청,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전예빌딩 뒤쪽으로요, 이 세계 기록유산 관련 기념관이 있거든요. 가서 쭉 보시면은 이제 특히나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당시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썼던 일기인 것 같습니다. 그 일기를 쭉 살펴보면은 당시를 겪었을 지금은 거의 60대, 50대, 60대, 70대를 살고 있을 그분들의 당시의 느낌, 감정이 생생하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나중에 또 기회가 되신다라면은 한번 꼭 가서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5.18 민주화 운동, 바로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건들 중에 하나고요. 특히나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죠. 이전에는 화려한 휴가라든지, 최근에는 그렇죠, 택시 운전사 보시면서 아마 거의 많은 분들께서 보셨을 테고, 또 그거 보면서 먹먹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감사한 마음, 그리고 지켜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